여러분,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면서 자사주를 사들이면 당연히 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에서는요, 그 주식이 소각되지 않고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키는 마법의 방패로 쓰여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주주를 위한 돈이 실제로는 주주를 배신해온 셈이니까요. 이제 그 오래된 마법을 끝장내는 기념비적인 법 개정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 변화,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자사주가 대체 어떻게 주주들을 배신해왔는지 그 역설적인 상황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로운 규칙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는지, 또 이게 과연 기회일지 위기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지도를 그려야 할지 이 5단계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배신당한 자사주. 아니, 주주를 위한 제도가 어떻게 대주주만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수 있었는지 그 기막힌 역설의 배경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그거 진짜 우리 주주들을 위한 거 맞아?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이 불신이 수많은 투자자들을 한국 시장에서 등 돌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라고 불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든 아주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로 계속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왼쪽처럼 당연히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야 할 자사주가, 오른쪽처럼 대주주의 경영권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으로 쓰여온 게 바로 한국 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주들 돈으로 말이죠. 그럼 이 변화의 규모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법이 통과되자마자 시장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단 한 분기 만에 소각된 자사주 규모가 무려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조 원, 수십 년간 꽁꽁 묶여있던 돈이 마침내 주주에게 돌아오기 시작한,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끈 게임 체인저는 대체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장, 규칙은 바뀌었다에서는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는지 그 핵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로운 규칙의 핵심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또 강력합니다. 이제 회사가 자사주를 사면 보관이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무조건 소각이 원칙이에요. 즉, 그 주식을 그냥 영원히 없애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더 대단한 건 앞으로 새로 사는 자사주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업들이 창고에 금고처럼 쌓아뒀던 기존 자사주까지 전부 처리하도록 명확한 시간 제한을 뒀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빠져나갈 수도 없게 된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예외조차 매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만큼 까다로워졌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법을 어기면 그 책임이 회사가 아니라 이사 개인에게 직접 과태료로 부과된다는 사실. 이러면 경영진이 함부로 자사주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결국 이 모든 개혁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 바로 한국 증시의 발목을 오랫동안 잡아온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겁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낮은 주주환원, 바로 이런 문제들을 뿌리 뽑겠다는 거죠. 자, 법이 바뀌자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기업들의 아주 신속하고 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 법의 진짜 위력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법안 통과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 첫 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두산그룹이었는데요.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면서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뿐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법이 가진 진짜 힘을 시장에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럼 변화의 압박을 가장 크게 받는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이 자사주예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좋든 싫든 쌓아둔 자사주를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SK처럼 과거 합병 과정에서 얽힌 문제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하려고 하면 5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기업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 앞에는 언제나 뜨거운 찬반 논쟁이 따르기에 마련이죠.
과연 이번 개정안은 한국 증시의 황금 열쇠가 될까요? 아니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까요? 네 번째 장에서는 그 거대한 논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긍정론자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 개혁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랜 족쇄를 끊어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하는 거죠. 반면에 재계를 중심으로 한 비관론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기업을 소위 기업 사냥꾼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재무 유연성마저 앗아가는 족쇄가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새로운 투자 지도를 그려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옥석 가르기입니다. 이제 모든 주식이 같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수많은 평범한 돌멩이 속에서 진짜 보석 같은 기업을 가려내는 그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주당 순이익, EPS 같은 지표가 자동적으로 좋아진다고 해서 그 기업의 체력이 진짜로 강해진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껍데기가 아닌 기업의 진짜 사업 경쟁력, 즉 펀더멘털을 꿰뚫어보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새로운 투자 지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법 때문에 마지못해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 자체를 회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앞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게 될 겁니다. 이번 상법 개정, 이건 단순히 지나가는 뉴스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이 거대한 변화에 맞설 준비 정말 다 되셨습니까?